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 용산경찰서 정모 전 정보계장이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숨진 정 전 계장은 헬로윈 안전사고 우려를 담은 용산경찰서의 사전보고서를 참사 이후 삭제하는 과정에 연루된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고 이틀 전에 대기 발령을 받았습니다. 경찰 윗선을 향한 특별수사본부의 수사에도 차질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먼저 윤수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오후 서울 강북구 수유동의 주택가. 경찰관들이 골목 곳곳을 통제하는 가운데 경찰 차량이 쉴 새 없이 지나갑니다. 12구 참사 당시 용산경찰서 정보계장이었던 정모 경감이 자신의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된 겁니다. 외출했다 돌아온 가족이 소방서에 신고했는데 유서는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저희는 나갔다가 들어왔거든요. 개인기 있으니까 정확한 내용 경찰한테. 정 경감은 용산경찰서 정보관이 작성했던 헬로윈 사고 우려가 담긴 보고서를 참사 직후 삭제하는 데 개입한 혐의로 경찰청 특별수사본부의 수사를 받아왔습니다. 정 경감은 지난 6일 경찰에 입건된 뒤 출근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9일에는 상관인 정보과장과 함께 대기발령 조치까지 받은 상태였습니다. 삭제 지시는 제가 보고받기로는 아마 해당 정보과장이 지시를 했다고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정 경감은 특수본의 조사는 아직 받지 않았지만 휴대전화를 압수수색당하고 동료 직원들이 잇따라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심리적 압박을 느껴왔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망 소식을 접한 특수본은 경찰 공무원으로서 국가에 헌신한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특수본은 이태원 사고 수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정 경감에 대한 수사는 피의자가 숨진 만큼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전망입니다. 다만 특수본은 전 용산서 정보과장 등 경찰 관계자들을 상대로 한 수사는 계속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핵심 피의자가 숨지면서 관련 수사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MBC 뉴스 윤수환입니다. 대장동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당초 의혹의 핵심은 민간 사업자들이 얻은 개발 이익이 당시 인허가권자였던 이재명 성남시장에게까지 흘러가지 않았겠냐 하는 의문이었는데요. 이 재수사에 나선 검찰이 이 핵심 의혹을 다시 겨냥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측근인 정진상 실장을 책임자로 지목하고 그 뒤로 이재명 대표까지 겨누고 있습니다. 김지인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해 9월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을 둘러싼 의혹이 처음 불거졌습니다.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민간업자들에게 천문학적 개발 이익을 몰아준 건 아닌지 대가는 없었는지가 의혹의 핵심이었습니다. 당시 검찰 수사는 이재명 대표까지 올라가지 못한 채 유동규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뇌물을 약속받은 걸 밝혀내며 마무리됐습니다. 1년 만에 재수사에 나선 검찰은 더불어민주당 정진상 정무조정실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 지난 2013년 8월 유동규 전 본부장이 남욱 등에게 위례신도시 사업 타당성을 미리 검토시키겠다고 정진상 실장에게 보고했고 정 실장이 실행하라고 했다고 적었습니다. 공모도 하기 전에 사업자를 정했고 당시 시장 비서실장이 승인했다는 겁니다. 이어 성남도시개발공사 직원과 남욱 변호사에게 함께 공모 준비를 시켰고 정 실장에게 보고했다고 했습니다. 시험을 볼 학생이 시험 문제를 낸 셈인데 이 또한 정 실장이 알았다는 겁니다. 검찰은 이 유착 관계가 2년 뒤 대장동에서 반복됐다고 봤습니다. 민간업자 요구를 모두 충족시키도록 사업 공모 지침을 만들고 수천억 원대 배당 이익 중 일부를 뺀 나머지를 민간업자에게 몰아주도록 협약을 맺었다. 역시 정진상 실장에게 보고했다고 적었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특혜와 유착을 알았는지 확인하지 못했지만 정치적 공동체인 최측근들이 428억 원을 나눠 가지기로 했다고 적시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대장동은 부동산 개발 이익을 공공이 환수한 모범 사례로 한 푼의 부정도 없다는 입장입니다. 검찰은 대장동 일당의 술 접대 장소였다는 룸살롱 관계자를 불러 조사하는 등 다음 주 정진상 실장 출석을 앞두고 보강 조사를 이어갔습니다. MBC 뉴스 김지인입니다. 오늘 우리 증시가 껑충 뛰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이 모두 3% 넘게 상승 마감했습니다. 환율도 하루 만에 60원 가까이 떨어져서 14년 만에 최대 하락폭을 기록했습니다. 홍콩과 일본 같은 다른 아시아 증시와 밤사이 미국 증시도 급등했습니다. 지난밤 발표된 미국 소비자 물가가 영향을 미쳤습니다. 먼저 임상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늘 증시 시황판이 빨갛게 불탔습니다. 코스피는 오늘 3.37% 상승해 80.9포인트 오른 2,483의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피가 3% 넘게 오른 건 1년 9개월 만입니다. 외국인이 6,951억 원어치, 기관이 1조 원 가까이 매수에 나서면서 지수를 대폭 끌어올렸습니다. 코스닥도 3.31% 올랐습니다. 환율은 또 크게 내렸습니다.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하루 만에 59원이나 떨어져 1달러당 1,318.4원으로 마감했습니다. 환율 하락 기준으로는 지난 2008년 10월 한미 통화 스와프 체결 이후 가장 큰 수치입니다. 국내 증시가 껑충 뛰고 환율이 대폭 하락한 건 지난밤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 때문입니다. 미국의 10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예상보다 낮은 7.7%로 나오자 물가 상승이 완화될 거란 전망으로 미국의 긴축 정책도 다소 누그러질 거란 기대가 작용했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이 다 꺾였거든요. 연준의 정책 스탠스가 속도와 강도의 문제이지 바뀔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밤사이 미국 나스닥 지수는 코로나 이후 가장 큰 폭으로 7% 이상 올랐고 다우존스 지수와 S&P 500 지수도 4에서 5% 안팎까지 올랐습니다. 미국 물가 발표에다가 중국이 방역 규제를 다소 완화한다는 소식까지 더해지면서 홍콩 항생지수는 7% 이상, 일본 니케이는 2.98%, 대만 자취한 지수도 3.73% 상승 마감하면서 지구촌 증시가 들썩인 하루였습니다. MBC 뉴스 임상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아세안과 G20 정상회의를 위해서 출국했습니다. 대통령 전용기 탑승이 배제된 MBC 취재진은 오늘 새벽 먼저 민항기로 도착을 해서 현지에서 취재를 하고 있는데요. 캄보디아의 수도 푸놈펜에 나가 있는 이정은 기자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이 기자, 12구 참사가 벌어진 지 2주 정도 지났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해외 순방길에 나서게 됐습니다. 네, 윤 대통령 스스로 어제 출근길 회견에서 아직 국민이 슬픔에 잠겨 있는데 가야 하나 고민이 됐다고 했는데요. 우리 경제이익에 걸려있는 중요한 행사라 힘들지만 순방을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참사 상황을 고려한 듯 오늘 아침 출근길에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모두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12구 참사로 사퇴 요구를 받고 있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도 환송을 나왔는데 윤 대통령이 인사를 하며 어깨를 두드리기도 했습니다. 네, 이번 순방에서 대통령실은 한국판 인도태평양 전략, 또 아세안 전략을 공개하겠다고 했잖아요. 오늘 도착을 하자마자 한 아세안 정상회의가 열렸는데 어떤 내용들이 나왔습니까? 네, 윤 대통령은 먼저 이번 아세안 정상회의 의장국인 캄보디아와 정상회담을 했고 곧이어 한 아세안 정상회담에 참석했습니다. 여기서 이른바 한국판 인도태평양 전략을 공개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저는 아세안을 비롯한 주요 국가와의 연대와 협력을 통해 자유롭고 평화로우며 번영하는 인도태평양 지역을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인도태평양 전략은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내놓은 외교 안보 전략입니다. 그런데 오늘 윤 대통령 연설을 보면 미국이 사용한 표현들이 거의 똑같이 등장했습니다. 규칙을 기반으로 한 국제 질서 강화,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은 용인될 수 없다. 이런 표현들입니다. 이어진 비공개 회의에서는 아세안 국가들과의 협력 방안을 내놨습니다. 한 아세안 관계를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로 격상시키고 북핵 대응, 대테러 연합훈련 같은 안보 협력도 확대하자고 했습니다. 이런 외교 전략은 문재인 정부의 신남방 정책을 수정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는 대신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힘을 실어주는 쪽입니다. 아세안 국가들 가운데는 중국과 가까운 나라들도 있어서 앞으로 어떤 반응이 나올지도 주목됩니다. 네, 오늘 국내에서는 전용기 탑승 배제로 인한 논란이 계속됐습니다. 이정은 기자랑 다른 MBC 취재진들은 민항기로 따로 출발을 했는데 취재하는데 어려움은 없었습니까? 네, 오늘 다른 대통령실 기자들과 합류해서 조금 전까지 프레스센터에서 함께 있었습니다. 저희는 어제 하루 먼저 출발해서 오늘 새벽에 도착했고요. 대통령 전용기는 오늘 오후에 도착했습니다. 전용기 안에서 따로 기자간담회가 열리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오늘 취재에서는 큰 문제가 없었지만 모레에는 문제가 생깁니다. 이곳 프놈펜에서 모레 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발리로 이동해야 하는데 전용기는 곧바로 가지만 저희는 저녁에 출발하는 항공편도 없고 또 직항도 못 구해서 하루 늦게 발리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14일 대통령 일정은 사실상 취재가 불가능해질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MBC 뉴스 이정은입니다. 1조 3천억 원대 환매 중단으로 투자자들에게 큰 피해를 일으킨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이죠.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재판을 받다가 전자발찌 착용을 조건으로 석방이 된 상태였는데요. 오늘 서울교외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를 했습니다. 구속이 필요하다던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던 법원은 뒤늦게 보석을 취소했습니다. 손구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조 3천억 원대 피해를 일으킨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오늘 낮 1시 반 경기도 하남시 팔당댐 인근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습니다. 1천억 원대 횡령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김 전 회장은 작년 7월 위치 추적 전자장치 착용을 조건으로 석방된 상태였는데 오후 3시 마지막 재판을 1시간 반 남기고 돌연 사라진 겁니다. 지난 2019년 가을 투자자들에게 투자금을 반환 못하면서 터진 라임 사태. 라임 펀드 돈으로 코스닥 업체를 기업 사냥하며 횡령을 반복한 배후 인물로 김봉현 전 회장이 지목됐습니다. 수개월 도주하다 체포된 김 전 회장. 정치권에 로비를 했다는 폭로로 이상호 더불어민주당 전 부산지역위원장이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되기도 했습니다. 특수부 검사들에게 수백만 원 술접대를 했다고 옥중 폭로하며 또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김 전 회장은 작년 7월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법원으로부터 보석을 허가받았습니다. 검찰은 과거 김 전 회장이 90억 원대 사기를 벌인 혐의를 추가로 확인해 2차례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밀항을 시도한 정황을 확인했다며 구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지만 법원은 밀항 계획을 믿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다시 한번 김 전 회장의 보석을 취소해달라고 신청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도주 2시간이 지나서야 뒤늦게 보석 취소를 결정했습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을 지명 수배했고 경찰은 팔당댐 일대를 중심으로 김 전 회장을 쫓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구민입니다.